지난 10년 동안 아는 사람들만 아는 블로그 상위 노출 공식이 있었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챗GPT의 등장에 맞춰 네이버 알고리즘이 파격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하던 분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1만이 넘었던 블로그 조회수가 10분의 1로 줄기도 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블로그 조회수가 갑자기 10배로 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직도 과거 방식대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핵심 노하우와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큰 변화 속에서는 방향성을 찾은 소수만이 기회를 잡죠. 이제 시작해보려는 초보자분들도 영상을 돌려보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신다면 10년 동안 블로그를 해왔던 사람들도 모르는 핵심 스킬을 갖고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는 비밀 기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집중력 있게 보신 똑똑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내부 기밀 노하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추후 비공개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블로그를 이제 시작해보려는 분은 이번 영상이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번 쭉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보시고 제 채널의 초보자를 위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가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블로그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영상을 발견한 것에 대해 미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노하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업로드를 해보고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들을 제치고 1위가 됐네요. 아직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준비되셨죠?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전문가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실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미 글이 많이 쌓여있고 지수가 높은 블로그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블로그를 새로 개설했고 가장 낮은 블로그 지수 중 하나인 준최 블로그 1 또는 2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 고수들을 이길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을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과거에 저도 수박 겉핥기식 영상들을 보고 답답했던 경험이 있었고 구독자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기로 결정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어떻게 블로그를 쓰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면서 블로그 쓰는 핵심 노하우를 7단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은 블로그 지수로도 상위 노출시키는 7단계 방법. 지금부터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따라해보세요. 1단계는 시드 키워드 찾기입니다.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30분 이상 고민된다면 둘 중 하나의 상태일 겁니다. 뭘 써야 할지 소재가 아예 생각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쓰고 싶은 소재가 있는데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여기서 하나씩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키워드가 5할 이상이고 키워드에서는 키워드 찾기가 8할 이상이죠. 이 영상만 몇 번 돌려보면서 따라하셔도 글 쓰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상위 노출될 확률은 3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먼저 블로그 글쓰기 소재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검색해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트렌드 탭으로 들어갑니다. 내 블로그 주제가 비즈니스, 경제라면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해줍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신생아 특례 대출, 청년 도약 계좌 등을 소재로 써볼 수 있겠네요. 저는 주제가 맛집이나 상품 리뷰인데 카테고리가 안 보여요. 카테고리 맨 끝에 주제 설정을 눌러주면 원하는 주제의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 리뷰를 한번 볼까요? 아스타잔틴, 멜라토닌 크림, 코스트코 추천 상품, 김지원 립밤, 편의점 하이볼 등을 소재로 써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소재는 있는데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방금 전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서 찾았던 편의점 하이볼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편의점 하이볼에 대해 써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멍 때리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편의점 하이볼은 상위어로 검색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음식은 상위어고 과일, 야채, 곡물은 하위어입니다. 과일이 상위어일 때 바나나, 복숭아, 포도가 하위어고 포도가 상위어일 때 포도 씻는 법, 좋은 포도 고르는 법, 포도 가격은 하위어죠. 하위어로 갈수록 검색하는 사람이 뭘 검색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이런 하위어를 블로그에서는 보통 세부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색 의도가 명확한 세부 키워드일수록 글의 방향도 뚜렷하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은 글쓰기가 쉬워지고 글 보는 사람은 글을 오랫동안 보게 되죠.
또한 구독자에게만 보이는 비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이나 온라인 경쟁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오른쪽 위에 비밀 영상 보는 법을 띄워 놓을게요. 그럼 이제 편의점 하이볼의 세부 키워드 찾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 검색창에 편의점 하이볼을 타이핑하고 엔터를 누르지 않는 상태로 멈춥니다. 그러면 아래로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자동 완성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수집합니다. 두 번째, 편의점 하이볼이라고 타이핑된 상태에서 엔터를 쳐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펼쳐보기를 누르면 더 많은 키워드를 볼 수 있어요. 연관 키워드는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키워드에 따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온다면 전부 수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키워드를 모으는 정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세 번째 방법은 10년 만에 알고리즘이 크게 변하면서 생긴 새로운 방식입니다. 블로그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 계신다면 스마트 블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위어에서 파생된 인기 있는 하위어, 즉 세부 키워드들을 묶어서 각자에 맞게 보여주는 건데요. 검색하면 제일 위쪽에 편의점 하이볼 인기 주제에 뜨는 키워드들이 바로 스마트 블록 키워드입니다. 스마트 블록은 새로운 알고리즘인 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큰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중요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만 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나중에 따로 자세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놓으시고 새로운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중요한 키워드들이니 다 수집하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찾는 3가지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우선으로 모아주시면 좋습니다. 쓸만한 세부 키워드를 다 수집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이 중에서 사용할 키워드를 골라야겠죠. 어떤 조건으로 키워드를 고르면 될까요? 저 알아요. 초보자일수록 검색량 낮은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초보자일수록 검색량 낮은 키워드를 잡으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공식처럼 돼버렸죠. 충격적이겠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블로그에서 쓸만한 키워드를 찾고 있죠? 검색량은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인데 어떤 사람이 한우라고 검색한다면 외식하러 고깃집을 찾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려고 검색하기도 하고 한우에 대한 이슈가 궁금해서 검색하기도 합니다. 즉 블로그 정보가 궁금해서 검색한 사람은 일부이기 때문에 검색량만으로는 블로그에 적합한 키워드인지 알 수 없겠죠. 그럼 블로그에 적합한 키워드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 보통 키워드를 치면 파워링크가 나오는데 이건 네이버의 주수입원인 광고주들을 위한 섹션입니다. 키워드에 따라 그 바로 아래 네이버 플레이스가 뜰 때도 있고 네이버 쇼핑이 뜰 때도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먼저 뜬다면 그게 바로 블로그에 쓰기 좋은 키워드라는 뜻입니다. 네이버의 모든 화면 구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블로그가 우선순위로 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고 블로그 섹션을 많이 클릭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키워드를 검색해서 맨 위에 블로그 섹션이 뜨는지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블로그를 발행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미 블로그 지수도 높고 글쓰기 실력도 좋고 좋은 글들이 많이 쌓여있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 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일수록 경쟁자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검색량 작은 키워드를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 거죠. 검색량도 사람들이 실제 검색한 횟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글을 발행할 때 이것보다 우선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한 달 동안 발행된 블로그 글의 수입니다. 검색량이 작다고 해서 꼭 경쟁자들의 글이 적은 게 아니고 검색량이 많다고 해서 꼭 경쟁자의 글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CU 편의점 하이볼은 월 검색량이 590인데 블로그 발행량은 400. GS 편의점 하이볼은 월 검색량이 940인데 블로그 발행량은 270. 후자가 검색량이 더 많은데 발행량은 더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섹션 위치, 검색량, 블로그 월 발행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블랙키위를 검색해줍니다. 블랙키위로 들어가서 편의점 하이볼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검색해보면 검색량과 월간 발행량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주면 섹션 배치 순서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황금 키워드는 편의점 하이볼 만드는 법, 진빔 하이볼 편의점, GS 편의점 하이볼, 편의점 얼그레이 하이볼인데요.
이 중에서도 GS 편의점 하이볼과 진빔 하이볼 편의점이 가장 좋습니다. 초보자가 상위 노출시키기 쉽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질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목은 GS 편의점 진빔 하이볼로 시작하면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관련 전자책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더 많은 키워드를 클릭 한 번으로 수집하고 빠르게 골라내는 방법까지 정리해놓은 전자책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에 맞는 황금 키워드 찾는 법, 기존 잘못된 방식이 아닌 나에게 맞는 키워드 고르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키워드를 상위 노출되게 하는 필수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네이버는 키워드나 카테고리마다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공략법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통하는 기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고른 키워드, 즉 노출시키려는 키워드는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맨 앞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바뀌기 전에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새로직이 안정화되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돈 되는 블로그 단톡방에 계신다면 파악될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맨 앞에 와야 된다 라고 알고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편의점 하이볼로 이어가 보자면 GS 편의점 진빔 하이볼이 돼야겠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잠시 멈추고 여기서 고쳐야 될 것 3개를 찾아보세요. 30초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첫 번째, 되도록 특수문자는 쓰지 마세요. 지수가 높은 블로그는 영향을 덜 받지만 특히 초보자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과거에 비해 알고리즘이 특수문자에 많이 관대해졌지만 굳이 쓰지 않고도 가독성 좋고 끌리는 제목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제목은 너무 길면 안 돼요. 알고리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컨텐츠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한눈에 들어오는 제목을 좋아하는데 결국 알고리즘은 사람이 선호하는 대로 맞춰지기 때문이죠. 25자 이내로 제목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안 돼요. 하이볼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됐으니 한 개는 빼주는 게 좋겠죠? 제목 지을 때 3가지 주의사항 꼭 기억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쓸 블로그 글의 주제는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네이버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위쪽에 뜨게 하는 기술이죠. 제가 고른 키워드는 블로그 상위 노출과 네이버 SEO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함께 조합될 수 있는 단어들을 합친 가장 긴 단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 상위 노출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네이버 SEO는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로 생각해 봤습니다. 2단계는 3분 만에 키워드 해체하기입니다. 각각의 단어끼리 어떤 키워드들로 조합이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마피아넷이라는 사이트에서 3분 안에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키워드 조합기를 눌러줍니다. 키워드 1의 네이버, 키워드 2의 블로그, 키워드 3의 SEO, 키워드 4의 최적화를 입력해줄게요. 전체 선택하고 조합하기를 눌러주면 조합된 결과가 나오죠? 조합된 단어들을 전체 선택하고 복사해줍니다. 키워드 조회기로 가서 붙여넣고 조회하기를 눌러주고요. 결과가 나오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 파일을 열어볼게요. 검색량이 없는 것들은 다 지워주고 보기 좋게 정렬해줍니다. 엑셀을 어떻게 정렬하는지 모르신다면 저번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전자책을 참고해주세요. 의미 있는 키워드들은 이 정도겠네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은 3단어라 간단합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 블로그 상위 노출,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이 있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비밀 키워드 찾기입니다.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서 3분 안에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블랙키위로 들어가서 간편 키워드 조회를 눌러줍니다. 대표 키워드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네이버 블로그 SEO 하나씩 플러스 돋보기 모양을 눌러줍니다. 항목들이 많지만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아래로 쭉 내려서 딱 2가지만 보면 됩니다. 먼저 발행일입니다. 오래된 글들이 많을수록 최신성 점수를 더 높게 받을 내 글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방문자 수입니다. 블로그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방문자 수가 나보다 적을수록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2개 키워드의 발행일과 방문자 수를 비교해 볼까요? 무슨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명확해졌죠? 4단계는 사람과 로봇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목 짓기입니다. 제목 짓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정도 노출이 됐음에도 검색량에 비해 방문자 수가 적게 유입된다면 제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대로 따라했더니 내가 잡을 만한 키워드는 잘 찾았는데 노출이 안 된다면 그것도 역시 제목의 문제예요. 제목은 내 블로그 글이 상위에 뜨는 것과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는 로봇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로봇의 마음인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제목을 지을 때 앞쪽에 내가 잡으려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들을 그대로 나열해주는 것이 로직상 좋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이 든다면 다른 단어를 추가해주거나 순서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더 낫고요. 저는 제목의 첫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를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인 글쓰기 측면에서는 제목 뒤쪽에서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노하우들도 많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이득과 손실입니다. 제목에서 내가 클릭했을 때 얻을 이득이나 내가 클릭하지 않았을 때 받을 손실이 없으면 사람들은 클릭하지 않아요. 내가 앞쪽에 쓴 키워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얻고 싶은 이득과 받고 싶지 않은 손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지키면 상위 노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제목은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 세 가지만 지키면 상위 노출이 되겠네요. 5단계는 방문자를 가둬두는 첫 문장 만들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초보와 중수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문장은 내 블로그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지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사람과 로봇의 측면에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로봇의 측면에서는 내가 제목에 넣었던 키워드가 본문 첫 문장 세 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수가 높으면 그 기준이 좀 더 널널하지만 초보자라면, 그리고 초보가 아니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사람의 측면에서는 주제와 상관없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이웃님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감기로 고생했었네요. 라고 하는 순간 80% 이상은 이탈합니다. 내가 이미 유명하거나 팬덤이 있지 않다면 말이죠. 예전에는 온라인에서의 이런 소통 느낌도 신선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온라인에 다른 좋은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오프라인 가게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5초 안에 뒤로 가기를 누를지 말지 결정하죠.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닐슨 노먼 그룹에서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읽는지 알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추적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F자 형태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첫 줄은 끝까지 읽고 두 번째 줄은 80% 정도, 세 번째 줄은 50% 정도 읽고 네 번째 줄부터는 스크롤을 쭉 넘기며 앞쪽만 보는 형태죠. 처음 한두 문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세 번째 문장을 읽을 사람의 수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럼 끌리는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카피라이팅이라는 이 기술을 갖게 되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제품 상세 페이지, 오프라인 전단지 어디서도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힌트를 드리면 제목에서 봤던 이득과 손실 이론이나 공감, 호기심, 신선함 등을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써주고 말이 참 어렵죠? 라고 사람들이 느낄 만한 감정에 먼저 공감해줍니다. 이미 용어에서 거부감을 느껴 절반 이상은 포기합니다. 라고 쓰게 되면 나는 그 포기하지 않는 50%야. 라는 의지가 생겨 다음 문장도 읽게 됩니다. 다음 문장에서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라는 단어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면서 그 다음 문장도 또 그 다음 문장도 빠져들 수 있게 써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정한 규칙대로 글을 쓰면 된다라는 간단한 말인 것을 방금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상위 50%입니다. 그중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지켜도 상위 노출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면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글을 다 썼다면 6단계는 맞춤법 검사와 금칙어 검사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로봇이 보기에도 좋은 글을 위해 블로그 메뉴 상단에 있는 맞춤법 검사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네이버의 금칙어 검사를 검색해서 내가 쓴 글에 금칙어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벌써 마지막 7단계인데요. AI로 5분 만에 동영상 만드는 방법입니다. 동영상을 넣으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 동영상 사이트에서 관련 없는 영상이라도 하나씩 넣으시죠. 그런데 영상은 글과 관련도 없는 영상이고 다른 사람과 겹쳐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찝찝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포토샵 전혀 못하시는 분도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요. 첫 번째 사이트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이전에 블로그 프로필을 AI로 만들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필 이미지뿐 아니라 원하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뽑을 수 있어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가입 먼저 해야겠죠. 이제 블로그 글과 연관된 사진을 생각하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아시아 여성, 안경을 쓰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일이 해결되어 행복해하는 모습이라고 검색하니 이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 중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골라 저장했습니다. 2. AI 동영상 생성 웹사이트
런웨이 AI.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이용해 동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역시도 클릭 한 번으로 초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런웨이 AI를 검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주고 왼쪽에서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누른 뒤 트라이 젠2를 눌러주세요. 아까 1단계에서 저장했던 이미지를 삽입한 뒤 제너레이트 4S를 눌러주고 기다려 볼게요. 4초짜리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순식간에 내 블로그에 맞는 나만의 동영상이 완성됐죠. 이제 업로드를 해보고 내일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하셨다면 얼른 하시고 돈 되는 노하우들 전부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잡으려고 했던 키워드는 네이버 블로그 SEO,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 SEO 등인데 이 세 개만 빠르게 검색해 볼게요. 블로그 SEO 여기에 올라와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는 여기, 네이버 블로그 SEO는 이쪽에 올라왔네요. 제 블로그 지수와 제가 이긴 블로그들의 지수를 확인해 볼까요? 같은 준최이는 이겼고요. 지수가 훨씬 높은 준최6도 이겼습니다. 포스트와 최적화 카페의 경우 파워가 아주 센데 이것도 이겼네요. 다만 1위는 최저기의 최적화 블로그입니다.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거래된다고 하죠. 2위는 최적3 수준의 블로그네요. 지수가 높은 준최 6을 이긴 건 대단하지만 그래도 최적화 블로그는 역시 천하무적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충격적인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의 블로그 종합지수는 준최이고 이번에 쓴 글의 포스팅 지수도 준최입니다. 잠깐 마법을 부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마법을 부려봤고 결과는 내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글의 블로그 포스팅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준최이었죠. 지금은 준최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 대회비지만 좋아요 수가 제일 많은 제 유튜브 영상보다 이 영상에 좋아요 수가 많아지면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찍어 보겠습니다. 아직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준비되셨죠? 네, 네이버에 네이버 블로그 SEO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들을 제치고 1위가 됐네요. 그 블로그들 맞는지 다시 한번 조회해 볼까요? 최적이, 최적3, 어제의 그 블로그들 맞네요. 이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며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